예, 들으신 것처럼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판정을 받고 퇴원한 마지막 환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예정이었던 메르스 공식 종식 선언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메르스 공포가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중앙대 약학대학의 설대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렇게 다시 전화 연결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만은 자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례,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물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세요? 일단 환자가 일종의 혈액암의 림프종을 앓던 35살 환자고 그래서 면역력이 아주 낮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날 확진되고 나서 116일간 치료를 받은 WHO 따르면 가장 장기간 그런 치료를 받았던 환자이기 때문에 이 환자가 퇴원이 될 때는 기준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나서 퇴원을 했는데 그때 음성과 양성을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바이러스가 극미량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검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다가 이제 퇴원 조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면역력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퇴원 후에 일부의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서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환자가 병원을 내원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에볼라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에볼라인 경우에는 완치가 된 환자인데 안구에 대량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에볼라도 기준에 따라서 검사를 해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는데 안구에서 대량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단 말이죠. 그와 유사한 상황이 메르스에서도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 단 에볼라인 경우에 안구에서 발견이 됐던 대량의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메르스 상황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당국이 내놓은 해명을 봐도요. 체내에 극소량의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종 완치 판정이 너무 섣부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WHO가 에볼라 종식선언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감염성 질환에 대한 종식선언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 환자인 경우에는 지난 9월 30일에 음성을 받고 10월 1일 날에 음성을 받고 이렇게 해서 24시간 간격으로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WHO가 권하는 종식 기준은 이 간격이 최소 4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8시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검사를 받고 내일 검사를 받으면 바로 음성이 나올 수 있지만 오늘 검사를 받고 한 2, 3일 이후가 지나면 그 사이에도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48시간의 간격을 두고 있고 그것도 정맥 체혈을 하도록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0일 날 음성, 10월 1일 날 음성 이러니까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WHO가 권하는 권고 기준을 저는 좀 따르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완치 판정은 지금 질병관리본부는 약간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질병관리본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치 바이러스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전자다. 숨어있던 유전자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극미량의 바이러스가 나와서 이미 증상을 보였고 그래서 체내에 바이러스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환자가 접촉했을 것으로 보이는 가족 등 61명이 격리 조치가 됐습니다. 자, 이들 중에 항체 검사에서 메르스 감염자가 나온다면 큰일일 텐데 감염력이 거의 0% 가깝다 이렇게 당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질병관리본부는 이렇게 얘기하죠. 환자 체내에 잠복해 있던 극소량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국민을 호도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그냥 DNA라고 하는 아무런 감염력이 없는 그냥 그 돌과 같은 존재예요. 이게 만일에 실제로 바이러스 유전자라고 하면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 유전자가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몸에 있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WHO가 권한 기준에 따라서 검사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좀 더 맞다고 보고요. 전문가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체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하나는 또
예단은 건물이다. 예, 왜냐하면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도 정부 당국이 예단을 해서 화를 불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감염력이 제로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감염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더 예, 적극적인 대응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단은 건물이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어쨌든 메르스 종식일이 당초에는 29일로 결정이 됐었는데 이렇게 마지막 환자가 다시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메르스 종식 선언도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식 선언은 이제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종식 선언 기준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마지막 환자에게서 예. 48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체열을 한 정맥혈액에서 예. 유전자 검사를 한 다음에 바이러스가 음성인 날, 그 날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4일의 2배인 28일 동안 그 음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예. 29일째 되는 제로 타임에 종식 선언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새로 이 환자가 WHO가 정한 기준에서 양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환자가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음성이 되는 그 시점이 예.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음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예. 그때로부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을 따라서 종식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보건 방역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는 현재도 진행형인데 중동에서는 아직도 계속 환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의 우리 방역 체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문제가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면 이번에 환자가 퇴원을 해서 또 삼성병원을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 메르스 알았던 환자다라고 하는 걸 미리 얘기가 됐었으면 삼성 서울병원이 또 이렇게 대처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삼성 서울병원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가 없으니까 응급실로 데리고 갔고 응급실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고 이러면서 격리자가 많이 생기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당국에 사실은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훈장이 달렸어요. 차관급으로 격상이 되고 조직도 더 커지고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곳에 책임을 묻지도 않고 훈장을 달아주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뭔가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근간은 상별이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앙대 약학대학 설도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